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살 수 있을까? 김용.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용기가 있다면 우리의 꿈들은 모두 이룰 수 있다. 월터 디즈니. 나는 색깔이 있는 사람이 좋다. 내가 개성이 강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서 그런 사람을 보면 동진감을 느끼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나랑 가치관이나 성향, 취향 등이 같은 사람보다는 자기의 주관이나 삶의 방향이 뚜렷한 사람이 좋다.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뭔가 깊이가 있게 느껴져서 대화할 소재도 풍부해지고 배울 점도 많아진다. 살다 보면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살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 말에 선뜻 대답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의 어떤 모습처럼 살고 싶다는 말일까? 그 사람이 말하는 너처럼은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도 경제적 여력이나 시간적 여유일 수도 있겠고, 감정 표현이 적극적이라는 말일 수도 있겠다. 혹은 일에 대해 갖고 있는 열정과 신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삶의 방향이나 가치관일 수도 있다. 우리는 소위 롤 모델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모습에 대한 일종의 동경일 수 있다. 나의 취향을 대변하는 책, 영화, 음악 등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내가 원하지만 갖고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한 동경, 혹은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태생적으로 내성적이고 겁이 많음에 자존심이 자존감보다 높아 감정적 기복이 심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어려서부터 많이 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나로 사는 방법, 즉 남처럼이 아니라 나처럼 사는 방법이다. 이제는 그런 고민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길을 찾는 것도 같다. 한번 정리해 보았다. 첫째, 내가 나로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은 치열하게 때로는 치밀하게 나에 대해 공부하고 느끼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나는 주로 어디에다 소비를 하는가? 업무 외적으로는 누구를 만나는가? 나의 SNS에 주로 올라오는 사진들은 어떤 것들인가? 내가 원하는 수준의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다면 처음으로 할 행동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다. 그냥 생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글로 적어보고 목록도 만들고, 그렇게 목록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적어봐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처럼 살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조금씩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나만의 활동 등을 가지고 나 자신에 대해 공부해보자. 나에 대한 목록을 정리했으면 둘째, 그것들을 말하고 다니자. 물론 말만 하고 끝나면 소용이 없겠지만 말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가장 큰 효과는 주변 지인들에게 나의 목표나 바람을 이야기함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내가 말하는 그 대상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어지간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담배를 달고 사는 애연가가 금연에 대해 말한다고 하자. 그는 금연에 대한 결심도 많이 해봤을 것이고 여러 사람에게 금연하겠다는 말도 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이고 가정의 행복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어느 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는데 그가 가장 사랑하는 8살짜리 딸아이가 초롱초롱하고 해맑은 눈동자로 아빠를 쳐다보며 말한다. 아빠는 왜 담배를 피워? 담배 냄새 안 좋아. 선생님의 몸에도 안 좋다고 했어. 아빠가 담배를 안 폈으면 좋겠어. 아이는 그냥 가볍게 말하고 지나갔지만 아빠는 그 순간 결심을 한다. 그래, 아빠가 우리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담배 끊을게. 이 말은 지금까지 그가 했던 어떤 결심보다도 강력하다. 생방송 TV에 출연해서 전 국민에게 금연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보다 더 큰 행동력을 주게 되는 마법의 말인 것이다. 나는 개인적인 생각, 크고 작은 사업적 영역에서 말하고 다니기를 습관적으로 행한다. 그에 대해 효과를 본 경험도 많이 있다. 과거 역삼역 주변 월세 32만짜리 조그만 고시원에 살 때가 있었다. 정말 다리를 펴고 누면 내 한 몸 겨우 들어가는 것이 내 삶의 전부인 곳이었다. 그때 나는 언젠가는 조금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순수한 소망을 품고 강남 일대 유명하고 비싸다는 아파트들의 내부를 구긴다며 친구들에게 말했었다. 나 이런 곳에서 살 거라고. 결국 그 말이 내가 살고자 하는 장소에서 살게 만들어 주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부모님께 집도 지어드리고 경제적 도움도 드리고 싶다는 강한 열망과 소망을 품었더니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비즈니스 클래스로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게 되었고 노후 생활도 여유롭게 만들어드리게 되었다. 그 외에도 나는 30여 개의 나라들을 둘러보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 모든 경험들이 말하고 다니는 행위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고 보면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선조들의 말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조상들의 그 지혜의 말에 무릎을 치게 된다. 셋째로는 지금 당장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들부터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은 행동인데 짧은 행동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길게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때가 내 삶의 터닝포인트였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마치 그 사건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번민과 고뇌, 또 인내하며 행동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단지 그의 삶이 바뀐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여 마치 나에게도 그러한 계기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삶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러한 잘못된 환상이나 기대는 우리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하는 조그맣지만 지속적인 행동이 중요하다. 4년 전쯤이었던 것 같다. 2달 만에 16kg을 감량하고 1년간 쌀이나 밀을 먹지 않는 등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 삶에 가장 건강했던 시간을 가졌던 놀라운 경험이 있다. 당시 나에게는 일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었다. 일어나면서부터 일을 생각하고 잠이 드는 순간까지 일을 생각했다. 일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일로서 하루를 마감하던 시기였다. 사업이 급속도로 커지다 보니 직접 발로 뛰는 일도 많아지고 직원들에게 사장의 생각과 방향을 영업해야 하는 회식 자리도 늘어났다. 직원들에게는 한 달에 한 번인 자리가 나에게는 일주일에 4번이 되다 보니 운동장은 줄을 들고 섭진량을 늘었으며 회식 이후의 식사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패스트푸드가 거의 전부였다. 먹는 것의 즐거움 같은 건 그냥 사치였다. 그러다 보니 원래 68kg이었던 몸무게가 1년 새 86kg까지 늘었고 집에는 입을 수 있는 바지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잠을 자도 항상 피곤하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열정으로 버텨내기엔 체력이 받쳐주지 않았다. 그렇게 열정을 쥐어짜며 힘들어하던 어느 날 아침 죽도록 일어나기 힘든 순간 머릿속에 묵직한 질문 하나가 조용하게 찾아왔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의 삶은 과연 행복할 것인가? 그리고는 누가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나만의 건강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21일간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먹은 것을 모두 적는 음식 일기를 쓰게 되었다. 그 외에도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기, 주 2, 3회 수영이랑 러닝하기, 하루 4리터 수분 섭취하기, 식단 조절하기 등의 노력을 하였다. 운동과 배고픔의 고통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들은 야릇한 쾌감을 불러일으켰고 최고의 창의력과 집중력 그리고 최상의 삶의 활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었다. 그러한 경험은 자존감 향상과 업무성과 향상뿐 아니라 나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오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어쩌면 모든 것일 수 있다는 깊은 교훈이기도 하다. 군대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상병으로 진급한 후 약간의 여유가 생겼던 시절 밤늦게 연등, 점호 후 공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신청하고 꾸준히 1시간씩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호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사소통 미친이 된 것이다. 수년간 주 1, 2회 꾸준히 해오던 수행과 성과는 내에 상소 공급을 해주어 여러가지 압박사항 감대에서도 내를 긴장시키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 모든 것들은 비록 작지만 오늘 당장 꾸준히 했던 일들이 가져온 감사한 선물들이다. 비록 겁이 많고 두렵고 실수가 많아 항상 많은 것들을 미루고 살지만 말이다. 결론.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나처럼 살 수 있을까에 대해 조그만 행동을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마음으로 볼 때만 보이는 것들. 대한민국은 근로시간이 세계 제2위라고 한다. 이렇게 열심히들 일하는데 양극화는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이고 말이다.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욕이 나온다고 할 정도다. 청년 실업률은 야금야금 높아져만 가고 서울의 주거 환경은 팍팍하기만 하다. 평생 열심히 벌어도 내 집을 갖지 못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연애와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한 청년층은 뜻하는 3포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 만난 지인 부부가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가 아니라 애완견을 기르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무척이나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다. 청소년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사실 또한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살기는 힘들어지고 외로움은 증가하며 사회적 연대는 줄어드는 것 같다 슬픈 마음이 든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나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동하며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나 또한 처절하게 외로워해봤고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해봤기에 부족하지만 나만의 방법으로 찾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며 서울, 부산, 강주, 대전 곳곳에 총 5개의 집을 얻어놓고 출장을 밥 먹듯 하며 1년에 20차례씩 해외 출장을 다니던 어느 날 부산지사에서 오줌 미팅을 마치고 약간의 여유가 생겨서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A를 만났다. A는 철없던 고등학교 시절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다. 가톨릭의 미션 스쿨이자 보딩 스쿨 기숙사 학교에서 함께 지냈기에 서로에 대해 생생하게 기억한다. 수년 만에 만난 친구는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너무 행복하게 환하게 웃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럽 통지를 얘기했던 이야기부터 친구들의 근황까지 즐겁게 이야기하다. 다음번에는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말하며 헤어졌다. 지하철역 입구까지 내려가 병을 하던 찰나 A는 작년까지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셨다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며 하루하루 오늘을 즐겁게 살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살아가다가 힘이 들거나 혹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부담 없이 언제라도 연락하라면서 나를 꼭 안아주고 역으로 내려갔다. 그때 친구의 뒷모습은 당시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도 두고두고 남는 감사한 기억이 되었다. 내 친구라는 관계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해줬을 뿐 아니라 삶의 바쁜 순간에도 내게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당연한 질문을 다시금 떠오르게 해주었던 것이다. 호수의 브루니웨어라는 호스피스는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을 썼다. 저자는 임종을 맞이하는 말기 환자들을 도우면서 느낀 바 인생에서 후회할 만한 5가지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바쁘게 사는 우리 인생에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그 내용을 공유해본다. 1. 남의 기대대로만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 2.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 3.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않은 것. 4. 내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것. 5. 변화를 두려워해 즐겁게 살지 못한 것.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 열심히 일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행복의 덫에 빠져 현재를 희생만 하는 후회를 하지 말자. 사람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가 한 행동에 대한 후회보다 크다 하니 조금씩은 용기를 내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굳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놔두어도 괜찮다. 그냥 오늘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간 나를 칭찬해주는 것도 좋다. 사실 마음으로 보는 방법은 특별한 게 아니다. 좋은 습관이나 일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나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거창하게 큰 마음을 먹고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나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는 것도 좋지만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조금은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일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어려움이나 외로움 등을 솔직하게 종이에 적는다든지 너무 솔직해서 민망하다면 적은 후에 찍거나 불로 태워도 좋다. 출근이나 퇴근을 평소와는 다른 길로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끄고 온전히 주변 것들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평소에 나름의 전혀 가지 않을 장소들 예를 들면 내 취향과 다른 음식을 파는 식당이나 내 취향과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보는 것이다. 터키의 바쁜 일상으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수험생, 직장인,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학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상으로 외로운 모든 이들에게 내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나의 감정의 흐름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마음이 기쁘거나 즐겁다면 그것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것이든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든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것이든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든 무엇이나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즐거운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의 이유이다. 거꾸로 직장생활에서 화가 자주 나거나 짜증나는 일이 잦다면 그것이 타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업무에 대한 불만족이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살펴보자. 불만 자체보다 불만의 이유가 중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내가 외롭다면 소통할 사람이 없어서 겪는 객관적인 외로움인지 아니면 모든 종류의 자유에 대한 원초적인 외로움인지 살펴보자. 이렇게 감정의 발현 자체보다는 감정의 원인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의 상황에 대한 모종의 힌트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의 상황에 대한 공부가 되고 나면 이제 이유를 알았으니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감정을 인정하고 나는 편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것이다. 적어도 결핍을 채우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이었고 외모나 학력, 집안의 배경이나 체력 등의
재력 등에서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기대하는 바나 욕심은 또 많았다. 그러다 보니 자존감은 낮으면서도 자존심은 세게 되었고 거칠은 정신 건강의 불균형 상태로 세상을 살다 보니 깊고 폭넓은 관계를 맺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던 것 같다. 아마도 마음으로 보는 법을 몰랐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한 걸음 멈춰서 마음으로 보고자 한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혜민 스님이 책의 출판 시장의 불황 속에서도 누적 300만 부의 판매를 기록했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 모두가 멈춰서서 똑바로 보고 싶다는 시대상의 방증이 아닐까. 영국에서는 2017년 3월에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하는데 이는 서구 사회의 많은 이들까지도 마음으로 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또 간절함을 갖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나는 경험이 적고 나이가 어릴수록 지금 마지막 청춘, 도전, 열정, 성공, 인내, 미래 같은 긍정적이면서도 멋진 단어들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누구도 이러한 단어들이 주는 무서움과 위험에 대해 주의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은 곧 실패가 될 수 있음을, 도전은 다른 무언가를 보게 해야 함을, 인내는 고통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임을, 마지막은 정말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고 지금은 지금이 아닐 수 있다는 진짜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무척이나 매력적인 만큼 역설적으로 더욱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든다. 그런 마음의 상황에서라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기 쉽다. 그러므로 힘들면 힘들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마음으로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나는 가슴이 식히는 길만 간다. 나는 지인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나는 수치아처럼 살고 싶어. 힘있는 굵은 흙과 단주름 속에서도 깊이가 있는 수묵과 같은 삶도 있지만 인생이 도화지라면 다채로운 색깔과 기법으로 그려진 그런 수치아처럼 살고 싶어. 물론 각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각자가 지고 있는 짐과 어려움이 서로 다르기에 누구의 삶이 더 멋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라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상황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는 선택들을 하기 마련이다. 나 같은 경우에는 국문, 명문, 중문, 명함에 또 사무실이나 집에 현금, 테일러메이드 셔츠, 소매 등 내 삶의 구리선이 지나가는 곳들에는 항상 이 문구를 써놓는다.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도 짧다. 나는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 말하는 털출한 외모나 학벌이나 재력은 없지만 나의 진심과 진정성 있는 삶과 그에 대한 선택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문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이 천성이 바뀌지는 않을 테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않을까 싶다. 사람마다 경우는 다르겠지만 누구라도 나처럼 감동의 깊이와 넓이가 풍요로운 삶을 원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동이 풍요로운 수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감히 이야기하자면 불필요한 걱정과 걱정을 일으키는 습관을 버리고 나의 가슴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화하고 고민하는 용기를 내보는 것이 아닐까. 캐나다의 저명한 심리학자 어니 젤린 스키는 우리가 하는 고민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놓았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4%만이 우리가 받고 놀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하루에 주어지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이고 인생은 리허설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24시간은 어떤 밀도와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정말 눈 깜짝하게 지나가는 하루도 있고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갔구나 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 있다. 그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우리네 삶에 주어진 각각의 책임과 무게가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은 누군가와 비교하고 걱정할 시간이 별로 없다.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는 슬픈 현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피터 맹건 박사는 1995년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하였다. 피실험자들을 청년, 중년, 노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3분이 지났다고 생각되면 버튼을 누르라고 지시하였더니 청년들은 평균적으로 3분 3초에 버튼을 눌렀고 중년들은 3분 16초에 노년들은 3분 40초가 되었어야 버튼을 눌렀다. 이 실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시간의 속도에 대해서 30대는 30km, 40대에는 40km, 50대는 50km 간다고 농담주로 말하고 하는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이에 대해 뇌과학계에서는 보편타당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어떤 이들은 사람의 생체 시계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즉, 나이가 들수록 도파민 등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새로운 것들이 줄어들고 대부분은 경험해본 것들이기 때문에 놀라움도 줄어들고 집중해야 될 일들도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나이의 총량 대비 시간이라는 수학적 계산도 나왔다. 15살 때는 1년이 15분의 1살이지만 60살 때는 1년이 60분의 1살이기 때문에 시간이 적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의 주관적인 이유이든 과학적인 이유이든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는 보편적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된 후 약간의 외국 생활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한국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사에서 만약 내가 좋다고 가슴이 시키는 대로만 살려고 말할 수는 없다. 누군가에게는 큰 사치이며 누군가에게는 비현실적인 일일 수 있다.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사람이 이 땅에는 수없이 많다. 나도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았던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서 슬픔을 느낀다. 10대에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노력하고 20대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30대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40대는 자녀 교육을 위해 50대는 노후 생활과 은퇴 후에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이 결코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경쟁일까? 정말 경쟁해야 한다면 어제의 나, 지난주의 나, 지난달, 지난해의 나의 모습과 비교하고 경쟁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보다는 아니 왜 경쟁하고 비교해야 할까? 그냥 있는 그대로 쉬어도 불안하지 않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일까? 짧지도 길지도 않은 3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다. 인격이 형성되고 국민 공동 교육 과정을 배워야 하는 20살까지의 성장기를 제어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남는다.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돌이켜보면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추구했던 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간들보다 의미 있는 시간은 없었던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는 행복해지기 위하여 더 용기를 내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 덜한의 행복의 덫에 빠져 조금 더 많은 수익, 조금 더 많은 명성, 조금 더 좋은 차와 집 등 물질적인 것들만 추구하며 그것이 지나간 후 바람 빠진 풍선처럼 허망하게 된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보다는 조부모님과 부모님을 모시고 미국 여행을 하며 가졌던 가족 여행의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소소한 시간들, 철없이 친구들과 웃음 줬던 순간들처럼 일에 크고 작음을 떠난 누구와 함께 어떻게 하였느냐가 훨씬 중요한 일인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의미의 깊이를 결정지어주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가슴이 시키는 길만 가고 있는가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이 든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물은 것을 떠올려보라. 누군가 나에게 요새 잘 지내? 별일 없지? 라고 물을 때 난 뭐 그냥 똑같지? 라는 대답이 나의 주된 대답이라면 그것은 개인적 생활이든 일이든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고 있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치는 음성이 아닐까. 사람들은 어떻게 매일 행복할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냐? 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어른들의 이야기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어릴 때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하루하루 순수한 영혼 그 자체로 살지 않았는가? 삶을 현재의 순간에서 되돌아본다면 죽음을 목적으로 길게 내다보고 죽음의 순간에서 생각해본다면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나는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상황에 대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순수한 나의 자유의지라는 믿음 또한 갖고 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이다. 외면하고 있는 나의 상처도 내세우지 않지만 자랑스러워하는 나의 장점도 부끄럽고 쑥스러워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도 본인 스스로가 잘 안다. 누구에게나 쉬운 삶은 없다. 남들은 쉽게 사는 것 같아도 남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도 다들 자기의 무게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 사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어떻게 죽어갈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죽음이라는 최종 지점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크게 잃을 것도 없다.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도 짧다. 가슴이 시키는 길만 함께 걸어보자.